네, 안녕하세요. 저는 KB에서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한재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번 달 발간했던 원전 관련 자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좀 탈원전이 가속화가 됐었고,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뒤로는 글로벌하게 이 원전 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탈원전이 시작됐던 순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탈원전화가 시작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신규 원전 발주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원전들도 수명 확장보다는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원전 시장 성장세가 아예 꺾였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일단 확인을 해보자면 원전 시장 규모를 봤을 때 2011년 1,030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 1,420억 달러로 12년 동안 3.3% 성장을 했는데, 이건 사실상 뭐 물가 상승률이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성장률 10.3%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원자력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로 평가를 못 받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원전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2024년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그동안 탈원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기존 화력 발전에서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LNG 가스 같은 천연가스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러시아를 통해서 LNG를 공급받는 데 제약이 발생했고요. 그러면서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이 좀 효율이 빨리 올라와 줬다면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로드맵에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탈원전 기조가 만들어졌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유럽 국가들에서는 신규 원전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서 원전 발주가 나오면서 이를 기점으로 어떤 친원전으로의 전환이 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친원전 사이클은 이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좀 써놨는데, 글로벌 관련된 얘기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폴란드 쪽에서 발주가 나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22년도에 신규 원전 6기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유럽의 탈원전 기조가 친원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발주 이후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 같은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신규 원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요. 2024년 체코와 영국, 그리고 2025년도에는 네덜란드가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4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영국은 2050년까지 2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설비를 확보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70년 만에 수립한 최대 규모의 원전 계획인데, 24기가와트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를 APR 1400을 씁니다. 요 1400이라는 말은 1.4기가와트라는 건데, 24기가와트라는 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의 20개에 가까운 원전을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70년 만에 최대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8기의 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25년도까지 원전 설비 용량 70기가와트를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아시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같은 것만 봐도 에너지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공산이 큽니다. 중동도 지금 에너지를 어떻게 수급을 할 거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지리적인 특성상 사실 화력 발전이 사실 좀 쉽지 않은 게 중동입니다. 따라서 원전 쪽으로 좀
가닥을 많이 틀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사우디에서는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입찰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입찰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과거 우리나라가 수주에 성공했던 UAE 또한 바라카 5, 6호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UAE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개최했던 회의에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6%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원전 호기로 계산한다면 4개 호기 정도 추가 건설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한 기조랑 마찬가지로 8차 계획과 9차 계획에서는 탈원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자세한 숫자를 보시면 발전량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23기가 수준에서 34년도에 19.4기가로 줄일 계획이었고요. 원전 수 자체도 24년도 26기에서 34년도 17기로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다음을 말씀드리면 9차에서 방금과 같은 그런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10차 정기본을 보면 좀 확실하게 기조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도 원전 발전량 비중을 9차에서는 25%로 계획했지만 10차로 넘어오게 되면 32.4%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6년도를 본다면 원전은 34.6%까지 거의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11차 전기본입니다. 10차 때 어느 정도 친원전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빠져 있었던 게 신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좀 빠져 있었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에는 34.6%로 설정을 하면서 원전 발전 목표 비율을 올린 모습은 보여줬지만, 이제 신규 원전까지 나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11차 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 비율 상향, 그리고 여기에 추가 원전 건설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에서도 친원전 관련 어떤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과거에 중단되었던 신규 원전 4기에 대한 건설 프로젝트가 재개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세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설 중이고요.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1차 계획에서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들어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최대 4기 정도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고, 신규 원전 2기에 SMR이 추가된다, 또는 아니면 과거에 취소됐던 영적 지역의 원전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국내 얘기였는데 결국에는 해외 원전 수출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전의 강점은 낮은 단가와 적시에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라카 원전 수출할 때도 실제로 낮은 가격과 적시 납품에 성공하면서 기술력과 가성비를 모두 증명을 했었고요. 따라서 탈원전 이후에 추가 원전 수출은 없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외 원전 관련 수주들이 나온다면 수출길이 열릴 가능성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기대하고 있는 지역은 체코입니다. 체코는 올해 상반기에 원전 프로젝트 최종 입찰자 선정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2년도 최초 입찰이 있었는데 이때는 원전 1기에 대한 프로젝트였지만 최근 친원전 기조가 확대가 되면서 4기로 늘어나 있는 상태고, 사업 규모도 30조 원 수준까지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22년도 폴란드 발주 관련해서는 한수원이 지고 웨스팅하우스가 최종 입찰을 따냈었는데, 이번 체코 경우에는 좀 반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체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규 원전 사업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가 1대1로 맞붙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를 쉽게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국내 한수원이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는 좀 급격하게 활기를 띨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도 뭐 미국이 가져가긴 했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미국에서 가져간 건 정부에서 나온 발주를 가져간 거고 민간 원전도 앞으로 지금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웨스팅하우스에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원전 관련 발주가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체코 그리고 UAE 같은 어떤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폴란드와 뭐 체코 주변 국가들로 좀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국내 밸류체인들 펀더멘털 강화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이제 기업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제 대형주를 본다면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는 게 가장 원전에 부합하는 대형주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보조기기를 담당하는 중소형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업황이 장기적으로 좀 악화가 되면서 관련 기업 모두에게 좀 실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줬겠지만 대형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악화 영향이 중소형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소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 매출이 사라진 기업도 있기 때문에 업황이 턴어라운드하게 되면 전사 실적 성장폭의 차이는 중소형 업체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때문에 좀 중소형 업체를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국내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실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BHI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원자력 계측기 1위 기업인 우진을 또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전 정비 사업 시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미래에 그때 수산 인더스트리도 한번 봐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관련해서 BHI와 우진까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BHI는 핵심 사업이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기자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원래는 원전 보조기기 사업도 영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원전 관련 매출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HRSG 라고 하는 발전용 기자재 중에서도 스팀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핵심 매출원으로 정해서 뭐 꾸준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HRSG 쪽이 고속 성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원전 쪽이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보이면서 유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HRSG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2023년도 HRSG 관련 수주는 약 1,100억 원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전력 수요가 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HRSG도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이미 1분기에 2,000억 원 이상 수주한 데 성공을 했고 남아있는 파이프라인을 생각한다면 연간으로는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까지도 HRSG 수주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거의 5배에서 6배 정도의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고 원전 포함해서 전사적으로 올해 그렇다면 수주는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본다면 다른 기자재까지 포함해서 8,000억 원까지 충분히 수주는 확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HRSG라고 하는 발전용 기자재 쪽 그러니까 본업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원전 쪽 모멘텀이 추가가 된다면 주가적으로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진입니다.
우진은 국내 친원전 기조화에서 수혜가 좀 확실시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형 원자로라고 하는 APR 1400에 사용되는 계측기를 전량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계측기 교체 시에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준공 앞두고 있는 세울 3, 4호기에는 이미 납품이 됐고, 그리고 연내 발주가 진행될 신한울 3, 4호기에도 당연히 납품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APR 1400이라고 하는 한국형 원자로가 해외로 수출되게 된다면 그 또한 우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독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원자력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이클이 정확하게 언제 온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규모로 온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원전 관련 사이클은 워낙 오래 악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업사이클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